나른한 봄날이었어요. 졸음을 이기려고 으라차차차차 기지개를 하다가 옆자리 친구의 얼굴을 실수로 퍽 쳤어요. 게다가 안경까지 낀 친구라서 눈앞에서 안경이. 자,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날로 연기가 늘고 있는 분탕학생입니다. 자, 수능과 EBS 수특에도 법과 관련된 지문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요, 채권과 채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요. 이러한 용어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겠죠. 자, 오늘은 법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민사 형사상의 책임, 다들 들어본 말이시죠? 사실 이 말은 엄연히 다른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지개를 하다가 갑자기 파리가 날아왔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팔을 막 휘저었는데 옆에 있는 안경 쓴 친구 안경을 퍽 망가뜨리고 얼굴에 상처까지 입혔어요. 실수로 일어난 일이죠, 물론. 친구의 재물을 파괴하고 다치게 하려는 고의는 물론 없었습니다. 그래도 친구의 얼굴도 다치고 안경도 망가졌어요. 그렇다면 민사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과실, 실수가 과하다고 기억을 해주세요. 과실 책임은 민사에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경값과 치료비 등을 물어주셔야 해요. 하지만 고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사 책임은 안 지셔도 됩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법은 최고법인 헌법 아래에 민법과 형법을 기초로 여러 법이 있어요. 민법과 형법은 다른 법들의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형법은 대표적인 공법이고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죠. 그래서 민법과 형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나면 다른 법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자, 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민법, 형법. 어떻게 다른지 오늘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민법은 재산, 가족 등에 대한 법이고요. 아무래도 재산이 중심이 됩니다. 재산 문제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쉽게 말해서 돈 문제다 보니까요. 많은 경우에 법보다도 사적 자치가 중요해요. 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보다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적 자치는요. 개인들끼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규율을 정하고 국가는 간섭하지 않는 형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가령 유명 연예인이 쓰던 볼펜이 있었어요. 시중가는 한 1,000원 정도인데요. 한 극성펜이 100만 원에 구입을 한 경우 이것을 불공정 거래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유효한 거래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재산 관계에서 다툼이 생기면 민사사건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개인과 개인이 다투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상황이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재산 관계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실수였다 하더라도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수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과실 책임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민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형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형법은 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고 아무래도 죄가 문제가 되죠. 범죄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요. 국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가 개입을 하는 이상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주의를 따라야 하는 건데요. 법정주의는 법에서 정한 대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범죄가 발생하면 일단 상황을 잘 따져보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자, 먼저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공소가 제기되기 전, 즉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을 법정에 세워야 하는 사람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먼저 조사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수사 조사를 받는 시점까지는 피의자예요. 피의자는 범죄의 의심을 받아서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요. 조사 과정에서 유죄라고 여겨지면 재판을 받아야겠죠.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공소라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피의자가 유죄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재판을 제기하는 쪽이 원고가 되고요. 이때 원고는 무조건 국가에서 임명한 검사가 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적 자치는 안 됩니다.
범죄자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사건을 해결해 버리면 돈이 있는 사람은 감옥 갈 일이 없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부자든 고위직 공직자든 평등하게 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사 책임은 고의 책임입니다. 나쁜 동기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해야지만 범죄라는 거예요. 실수로 친구의 물건을 망가지게 했다고 재물 손괴죄로 인생에 빨간 줄을 그어버리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고의가 있는지, 즉 상대를 해치려는 동기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사 형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드린 말씀은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이죠.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이 자신의 권리인지를 알아야겠죠. 권리만이 아니라 지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세상의 지식이 내 삶에도 유용하게 적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기억해 볼까요? 실수는 민사 책임, 고의는 형사 책임.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